태평양전의 B-26과 한국전의 B-26은 다른 폭격기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한미군 폭격기에 관련된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은근히 좋아했던 여선생님의 태어난 곳이 군산 비행장이 있던 전북 옥구군이었다. 이 지역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지금도 미공군 기지가 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는 어린 시절 야간에 출격하는 폭격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잤다고 했다. 잠이 들만한 시간이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폭격기들이 여러 차례 출격했고 다시 새벽녘이면 몇 번에 걸쳐 출격했던 폭격기들이 시끄럽게 돌아오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고 했다. 이 시끄러운 폭격기들이 때로는 주간에도 수십 개씩 편대를 지어 북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오는데 폭격기 수십 기가 출격하면 조용한 시골 마을의 상공이 찢어질 듯한 폭음에 휩싸였었다. 그런데 휴전이 되고 보니 소란스럽기 짝이 없던 밤이 거짓말같이 조용해지더라는 것이었다. 내가 머리가 굵어진 뒤 전쟁 중 군산 비행장의 미군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니 미 공군의 B-26 폭격기였다. 6.25 전쟁에서 항공력의 역할과 실적은 절대적이었다.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군용기 중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스타 군용기로서 미그 킬러인 F-86, 한국 공군의 F-51, 태평양 전쟁의 명성을 6.25 전쟁 참전으로 이어온 B-29, 인천 상륙 작전의 해병대 F-46 콜세어, 호주기로 널리 알려진 호주 공군의 영국제 미티어 등이 그러나 이런 유명 스타기 반열에 편입할 만큼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지상 폭격의 꾸준 일을 밤낮을 마다하지 않고 담당했던 전투 항공기가 B-26 쌍발 폭격기다. 다시 강조한다면 B-26은 UN 공군 전공에 적지 않은 부분을 달성했던 숨은 폭격기였던 것이다. 이 폭격기는 6.25 전쟁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북한군이 남한 침공을 개시하고 단 이틀 뒤인 6월 27일 일본에서 출격한 B-26 편대들은 서울 북쪽 외곽에 진입하기 시작한 북한군들에게 폭격을 개시했다. 이 폭격은 때로는 너무 서둔 관계로 오폭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북한군에게 패퇴하고 있었던 국군에게 미군 참전 소식을 알려주어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었다. B-26기의 개전 초기 첫 출격은 북으로 이어졌다. 미군의 참전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남침을 개시한 북한 수뇌부에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폭격이 그들의 심장부에 가해졌던 것이다. 1950년 6월 29일 평양과 그 교외 순환 비행장 등에 B-26기의 첫 폭격이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벤 프리트 장군의 아들인 벤 프리트 중위가 돌아오지 못한 마지막 출격에서 몰고 나간 폭격기가 이 B-26이었다. 한반도 전장의 첫 대비를 이렇게 장식한 B-26은 전쟁 내내 적장 거점이나 후방의 시설물, 군수품 야적장, 철도, 보급노동의 폭격 등 적이 대공포하에 맞서야 하는 힘든 대지 공격을 내내 수행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야간에 출격한 것이었다. 거의 목표물을 찾아 야간에 산악 많은 북한 상공을 저공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위험을 내포한 것이다. 유엔군의 항공력이 두려워서 어두운 야간에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공산군 보급대에게 갑자기 폭음과 함께 나타나 조명탄을 쏘거나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이어서 기총소사나 폭탄을 퍼붓는 B-26은 밤 도깨비같이 괴로운 존재였다.
야간 출격을 B-26만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야간에 절대 필요한 많은 폭탄 적재량과 긴 항속거리 등을 B-26만큼 갖춘 이상적인 공격기는 없었다. 유엔군이 1951에서 1952년 적 후방의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밤마다 출격해서 적 철도 등의 보급로를 폭격했던 규설 작전 오퍼레이션 스트랭골에서도 작전의 최적기는 B-26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B-26의 이력과 재원을 알아보자. B-26은 미국이 한창 전쟁 중에 있던 1942년 첫 비행을 하고 실전 배치는 1944년부터였다. 그러나 항공기 매니아라면 조금 이상한 사실을 느낄 것이다. 역사에 B-26의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킨 활약 중에 한 해전으로 미드웨이 해전이 있다. 미드웨이 섬에서 출격하여 어뢰를 품고 일본 기동함대에 육박했던 4기의 B-26기들이 다 격추되거나 대파된 일이 있었다. 이때가 1942년 6월이다. 한국전쟁에서 활약하던 B-26이 첫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던 1944년보다 2년이나 앞선 해다. 좀 이상하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경폭격기로 맹활약하던 B-26과 6.25 전쟁 중에 활약하던 B-26과는 같은 프레트 화트니사의 R2800 엔진을 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항공기다. 다시 말하면 B-26기가 두 개형이 있었던 것이다. 태평양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활약했던 B-26은 마로더라는 이름을 가졌고 마틴 4에서 제조하였다. 6.25 전쟁에서 활동했던 B-26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A-26이라는 모델명으로 활약했고 별칭은 인베이더였다. 태평양 전쟁 초기 활약했던 A-20 회복 폭격기의 후계기다. 미 해군의 명공격기 스카이레이더의 제조 회사였던 더글라스사가 개발 생산했다. 전쟁이 끝나고 마틴 4의 마로더 폭격기는 은퇴하고 1949년 A-26이 마틴 마로더의 B-16이라는 재식명을 승계받아 활동을 계속했다. 전후 삭감되어 제한된 예산으로 두 가지 비슷한 성능의 폭격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리고 A-26이 기존 B-26보다 성능상 여러모로 더 낫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B-26 인베이더는 여러 파생형이 있지만 크게 B와 C의 두 가지 주력 모델이 있다. 하나는 즉 인베이더 B형은 기수의 8장의 KL 50 기관총을 장비한 대지 공격형이다. 더 발전한 형은 양날개에도 각기 3정, 총 6문의 기관총이 장비되어서 총 14정의 기관총을 가진 형도 있다. 다른 한 형은 S형으로서 기수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고 정밀 폭격을 위한 노든노단 조준 장치가 장치되어 있다. 노든노단 조준 장치는 자이로 기능으로 가동하므로 비행 중 기체가 흔들려도 조종수는 흔들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밀 폭격을 할 수가 있다. B-17나 B-29를 정확한 폭격으로 유명하게 만든 정밀 장치이다. B-26기 두 모델 다 한국전에 참가했었다. (6.25) 전쟁 중 최초 출격했던 B-26은 미 공군 3 폭격 비행단의 B-26C형이다. 한국전이 격화되자 경폭격기대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 8월 19일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활동을 중지했던 제452 예비 비행단이 다시 소집되었다. 소집된 452 비행단은 그해 11월 일본 규슈의 이타스케 비행장을 기지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기존의 3비행단이 야간 출격을 전담하고 452 비행단은 주간 폭격을 수행했다. 중공군의 참전이 확대되자 더 가까운 혼슈의 서쪽 해안에 있는 미호 비행기지로 옮겨가 출격했다. 1951년 초에는 부산의 동쪽에 있는 비행장으로 옮겨가 출격 수를 증가시켜서 주간은 물론 야간 폭격까지도 감행했다. (1951년 5월) 경험이 축적된 452 비행단은 야간 출격 전문의 3폭격 비행단과 같이 야간 폭격만을 전담 출격했다. 두 비행단은 한반도를 수직으로 나눠 동해안 쪽 절반은 452 비행단이 담당하고 서해안 쪽 절반은 3폭격 비행단이 담당했다. 452 폭격 비행단은 1952년 5월에 다시 동원 해제되어 예비 비행단이 되고 장비와 인원은 17비행단으로 흡수되었다. (452) 비행단은 활동 기간에 15,000회를 출격했는데 이 중 7,000회는 야간 출격이었다. 인적 손실도 상당해서 85명이 전사했다. 휴전이 될 때까지 3비행단과 452 비행단은 적 후방 폭격을 통해서 38,500대의 차량과 406량의 기관차와 철로로 다니는 철도 트럭 3,700대를 파괴했다. 도로망이 빈약했던 소련이 개발했던 것으로 타이어를 기차 바퀴로 바꿔 운행했다. 적 비행장의 폭격으로 적기 7기 B-26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회담이 발효되기 불과 24분 전까지도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했었다. 6.25 전쟁 중 B-26기의 총 전투 출격 비행 시간은 23만 2천 시간이나 된다. 전쟁 중 발사한 켈 59경 실탄만 2천만 발이 넘는다. 미 공군 전력가는 B-26이 적의 보급로 차단 작전에 대단히 성공적인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는 전후 북한 공군의 고위 간부가 한국전쟁 중 가장 두려웠던 유엔군의 항공기가 밤에 북한 상공을 누비고 다니던 B-26기들이었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뒷받침해준다. B-26은 한국에서의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뒤에도 그 왕성한 활동을 세계 여러 곳으로 확대해 나갔다. B-26 엔진은 2000마력으로서 1600마력의 F-51 무스탕 엔진보다도 더 마력이 좋은 두 개의 대형 엔진이 내는 큰 폭음은 B-26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공군은 B-26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도 사용했는데 유명한 DN-BNF에서도 포위된 프랑스군을 지원 출격하기도 했다. (1961년) B-26은 유명한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된다. 즉 케네디 정부는 카스트로 정부 타도를 위해서 반정부 군을 쿠바 피그스만에 상륙시켰다가 모두 카스트로 측에 토벌되는 비극을 맛보았다. 상륙 작전 직전에 미 CIA 소속 조종사가 미국 망명 쿠바인 쿠바 공군으로 위장하고 쿠바 기지를 폭격하고 플로리다로 망명하는 위장극을 연출했었다. 이 장면은 세계 톱뉴스로 보도되었다. 크게 실패한 이 작전에 동원된 CIA의 B-26기는 20기가 되었지만 그중 9기나 추락했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B-26은 세계 여러 곳의 분쟁 지역에서 활약했다. 월남전 초기 CIA가 펼친 동남아시아 여러 곳 작전에서 이 폭격기는 단골로 얼굴을 내밀었었다. 아프리카 앙골라의 포르투갈이,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군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반군들이 B-26기들을 도입해서 실전에 사용했었다. 미국의 B-26기는 주방위군이 마지막까지 사용했으나 1972년 모두 은퇴했다. 그 뒤 소수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산불 진압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폭격기는 전장에서의 활약은 아직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 (1978년) 인도네시아가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던 서티모르를 침공했을 때 인도네시아 공군은 B-26기의 마지막 전투 출격을 감행했었다. 이미 Z 시대가 왔는데도 이 탁월했던 성능의 폭격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도 활약을 했던 것이다.